저희가 지역구 여론조사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 이른바 이 명룡대전으로 불리면서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죠. 먼저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지난 2025일에서 26일 양일간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46%, 원희룡 후보는 42%로 이 4%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이 결과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그 갤럽에서 했고 무선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여론조사 결과 보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ARS 무선 자동응답이 있고요. 네. 전화 면접이 있고 한데 전화 면접에 응하는 분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비교적 우리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ARS 조사에서는 상당히 이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을 봤을 때 전화 면접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과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면접 조사 결과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원희룡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원희룡 후보의 추격 기세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ARS로 보면은 저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변인님, 저희가 네. 여론조사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51.6%고 원희룡 후보는 40.3%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무선 ARS 100%였고요. 네. 갤럽에서는 무선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른 거죠. 네. 이렇게 무선 ARS에 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진보 진영의 그 지지세가 강한 분들이 여론조사에 임하는 것이고 그 내면의 숨은 의견들까지 좀 내세우는 분들이 전화 면접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면접 여론조사가 조금 더 전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선 ARS와 전화 면접을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계음을 듣고 내가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무선 ARS고요. 사람의 목소리, 사람과 대화하듯이 불러주는 것을 듣고 이 사람에게 응답을 하는 것은 이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지지율 격차가 적게 나는 것은 사람에게 응답한 이 전화 면접 방식이 굉장히 지지율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기계음을 듣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응답한 무선 ARS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조사 시기, 조사 방법, 그리고 어떤 조사 기관이 했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이렇게 오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출렁이고 있는 민심의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확정적인 여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아직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두 분께서 짚어주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수도권에서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죠. 특히 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한강 벨트에서 여야 대표가 적극적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동작을 민주당 유삼영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곳입니다. 이곳이 민주당에서 가장 큰 격전지로 보고 있다고 하기도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한강 벨트가 전체적인 어떤 여론을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각종 어떤 여론 지표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후보와 유삼영 후보가 있는 동작을이 격전지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 동작을에서도 지금 수세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강 벨트를 가로지르는 성패를 가로지르는 것은 유삼영 후보가 나경원 이 거물 정치인을 꺾느냐 못 꺾느냐가 전체 한강 벨트를 가로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구 성동 갑 그 지역에서 전현희 후보가 윤희숙 후보를 상대로 두 자릿수 이상 차이를 내줘야지 주변에 있는 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한강벨트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중송동갑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현희 후보가 37%, 윤희숙 후보가 30%로 살짝 뒤지는 모습인데 고정 차장님. 네. 전현희 후보가 그래도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중구 성동갑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한강벨트 전체 판세에도 큰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서울 이 중구 성동갑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 가장 치열했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공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컷오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비명 행사다, 친명 횡재다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 공천이 굉장히 극심한 내용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구 성동갑에서 만약 이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당선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유권자들이 비명 행사, 친명 횡재 뭐 이것을 추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 잡음에 대해서 유권자가 인정해줬다 이런 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구 성동갑 결과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 하나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한강벨트 전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한강벨트 넘어서 이 강북 지역의 이 그 총선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전현희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이 끝까지 이 우세를 유지해서 당선을 할 수 있을지 그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나오는 표심은 열흘 뒤에는 바뀔 수 있다고도 보십니까? 사실 총선이 뭐 사전투표까지 하면 뭐 며칠 안 남았지만요. 그래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당연히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다 서로 조심하고 특히나 이제 막판까지도 설화 부분에 대해서도 차단해야 된다라는 좀 낮은 자세를 다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중성동갑이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가 앞서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내세웠던 운동권 심판론이 지금 많이 퇴색됐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임종석 전 실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의 뭐 586 뭐 운동권들을 청산해야 된다, 뭐 그 부분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많은 부분들을 총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배제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퇴색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으면서 탄압의 이미지가 또 형성된 분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권 심판론과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현희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야가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막판 유세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